자, 일단 오늘 이제 수면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천천히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고요. 네, 여러분들 질문 중에서 제가 엄마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이제 이런 코너를 새로 만들었는데 또 이제 좀 답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사연들은 또 따로 뽑아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건 이제 어머니들이 저한테 와서 수면 교육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수면 교육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나는 수면 교육도 못 시키는 부족한 엄마인가 봐요.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어요. 아니 수면 교육을 못 시켜서 일단 아주 일찍부터 엄마로서 좌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면 교육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엄마들이 어떤 내용을 보고 수면 교육을 시키나 하는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 화면 보이시죠? 네, 제가 이제 이 화면 이제 하정훈의 삐뽀삐뽀 119인가 119 삐뽀삐뽀 이 책을 저희 첫째가 어릴 때 이제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갑자기 열이 날 때, 뭐 갑자기 배가 아플 때, 뭐 이제 이럴 때마다 봤던 약간 이제 백과사전 같은 책인데, 요번에 한 수면교육 유튜브를 봤는데 요런 내용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면의식, 생후 6주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에 그 방법들을 7시나 8시부터 재우자. 등을 대고 눕혀서 재우자. 같은 것을 반복하자. 3, 4개월에는 수면 패턴을 완성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경악을 했고요. 경악을 했습니다. 약간 영어 교육 이렇게 시키자. 뭐 처음에는 뭘 하고 두 번째는 뭐 파닉스를 하고 세 번째는 책을 읽어주고 뭐 네 번째는 뭐 비디오를 들려준다. 뭐 이제 이런 내용처럼 보여서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란 건 이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말하니까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하종훈의 삐뽀삐뽀, 이거 보신 분들 많죠. 네, 그냥 그때는 제가 그때는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애는 처음 키우니까 갑자기 뭐 어떻게 토할 때 뭐 할 때 이제 이런 게 다 하나씩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면 교육이라는 게 마치 이 교육을 시키면 애들이 잘 잔다 이런 식으로 전달돼서 엄마들이 못 자면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부랴부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수면 교육은 시킬 수는 있죠. 수면 교육은 시킬 수는 있는데 시키면 효과 있다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켜야 한다 요거는 제가 반대합니다. 근데 도움이 된다?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이라기보다는 어떤 것들은 이제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아이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좀 좋은 습관을 들일 수는 없을까? 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수면 교육이 필요 없는 이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수면 교육은 왜 필요 없나? 아이들한테는 심각한 수면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없어요. 수면 장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야경증.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놀라서 깨서 울고, 그러니까 놀란 것처럼 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경증이 있고, 뭐 악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런 일부 문제를 제외하면 뭐 잠을 늦게 잔다, 잠투정을 한다, 자다 깬다 이런 것들은 아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괴로운 문제죠. 얘가 좀 빨리 자면 좋을 텐데, 얘가 좀 푹 자면 좋을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애는 뭐 3달 때부터 통잠을 잤어요.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통잠을 자면 좀 좋죠. 편하죠.
뭐 저희 딸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깼던 것 같고, 저희 아들은 한 2달 되니까 5시간씩 자는데, 이제 아들은 정말, 네, 첫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갖게 된 저의 선입견을 거의 다 없애주는, 네, 그런 아이였는데, 어머, 얘가 안 깨네. 그래서 저 혼자 깨갖고 이제 애를 들여다보는 거죠. 오, 안 깨고 자네. 그래서 새벽 5시나 6시에 한번 깨서 우유를 먹더라고요. 자, 그게 이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아이의 어떤 잠자는 습관이. 근데 이제 그거 이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수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한 번쯤 시도해 볼까? 예,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요가를 하면 몸에 좋다는데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개념이고, 뭐 필라테스를 하면 몸에 좋다는데 해볼까? 뭐 하루에 물을 1리터씩 먹으면 좋다는데 뭐 먹어볼까? 뭐 이런 거지. 물을 1리터 먹어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있는 이 아동 발달, 뭐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하나 좀 보실 건 수면 패턴이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애가 쭉 잘 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늦게 자고 뭐 자다 깨서 울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 아이한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생겼다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패턴이 바뀌었다. 잘 못 잔다. 자다 운다. 그럼 이제 그거는 뭔가 스트레스가 생긴 거 아닌가? 네, 유니코무스 김님, 엄마랑 아이랑 살 부대끼며 자는 게 포근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네, 엄마가 행복하면 이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살짝 엄마 힘들게 할 수 있는 수면 방법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수면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수면 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이들의 수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수면에 대해서 알면 네, 약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첫째한테 아무런 방법을 써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둘째는 사실 순해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잠 못 자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팁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수면은 그냥 기질이 정합니다. 수면의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자냐, 수월하게 자냐, 자주 깨냐, 뭐 밤 늦은 시간대에 자냐, 뭐 좀 이른 시간에 자냐, 이런 것들은 전부 기질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어떤 24주기를 결정하는 이제 어떤 내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요건 다 사람마다 다르게 타고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못 자고 많이 울고 이런 애들은 이제 까다로운 아이라 그러죠. 영어로 이제 difficult baby라 그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는 애들은 이제 easy baby, 쉬운 아이. 근데 이제 까다로운 아이를 받느냐 쉬운 아이를 받느냐 하는 건 그냥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네, 복불복은 네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두 아이를 낳아서 하나는 수월하고 하나는 까다로우면 본전? 저는 먹는 거하고 자는 거는 기질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노력은 해보되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우리 왜 그때 새벽형 인간 뭐죠? 제가 까먹었어요. 어쨌든 뭐 사람들 갑자기 새벽형 인간을 만든다고 네, 일찍 일어나서 뭐 한 4시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일찍 저녁형 인간, 새벽형 인간, 이게 우리 몸 안에 다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시계를 갖고 태어나는데 얘가 가진 시계와 내가 가진 시계, 또 얘가 가진 시계랑 제가 가진 시계는 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5년 동안 하루도 일찍 안 자는 까다로운 아이 중 1등.
저희 애랑 저희 딸이랑 한번 네, 좀 겨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은 자라 그러면 울었어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 왜 꼭 자야 돼? 이렇게. 자는 시간도 정말 길고요. 네, 하루도 일찍 안 잤습니다. 그리고 자라면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우냐니까 이게 왜 자라 그래? 뭐 이렇게. 그래서 마치 제가 부당한 걸 시킨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베릴룸님은 잘 때마다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예, 감기에 걸려서 기침하느라 힘들어 할 때도 잘 자서 다행이라고. 네, 정말 자장가네요. 근데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졸아서 음악회를 못 간다는, 네, 이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팁을 드리는 건, 이렇게 자게끔 하는 어떤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면, 근데 그 조건 하에서는 쉽게 자는 습관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면에서는 한 7, 80%가 기질이다. 기질. 애가 어떤 기질이냐는 복불복이다. 복불복이 마음에 안 들면 전생에 덕을 쌓은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잘못으로 제발 따지지 좀 마세요. 뭔가 화내고 싶으면 그냥 남편이 아마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질, 뭐 얼마나 먹느냐, 뭐 한 번에 얼만큼 먹느냐, 뭐 배가 불러도 먹느냐, 이런 것도 이제 다 기질입니다. 이제 먹는 거랑 자는 걸 빼면 사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그렇게 막 가슴을 치고 자책을 하면서 해줄 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예, 이제 먹고 자는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몸이 힘들다.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예, 몸이 힘듭니다. 네, 잔잔한 클래식 자장가를 들으면서 자는 게 뇌에 좋을까요? 아니면 아무 소리 없이 자는 게 더 좋을까요? 자,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잠이 올 때 그 잠을 방해하지 않으면 뭐 매미 소리도 좋고, 근데 뭐 소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잠자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클래식 자장가도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관찰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장가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주변의 소음을 다 차단해서 얘한테 좀 더 고요하게 느껴지는지. 왜냐면 이제 소리를 다 죽여 놓으면 바스락 소리가 더 잘 들리잖아요. 그러면 엄마 무슨 소리 났어? 저게 뭐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특정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한테 좀 잘 자는 애들은 이제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저도 이제 저희는 첫째, 둘째, 요즘은 둘째가 더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되게 그 사이클이 일정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시험 볼 때 공부를 해갖고 좀 수면 사이클이 한두 번씩 흐트러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데 한동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 기질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뭐라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질과 환경은 한 30%, 40%라면 이 3, 40%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집은 꼭 뭐 아빠가 와서 밥을 늦게 먹고, 뭐 예를 들면 뭐 8시, 9시쯤 아빠가 몸놀이로 한판 놀아준다. 이런 집은 내가 일찍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차분해져서 신체가 이렇게 좀 이완이 돼야 되는 상태에 이렇게 확 한번 이렇게 뭐랄까 끌어올렸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아마 어떤 집들은 늦게 오는 아빠들이 애들의 잠을 확 깨게 해서 좀 자기 힘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환경적 요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행동 수정이라는 걸 좀 해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다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자, 너는 지금 자는 거야? 뭐 지금 잘 시간이야? 하고 두고 일단 잠자는 시간을 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웬만하면 요구를 안 들어주는 겁니다. 요구를 안 들어준다는 건 이제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뭔가 활동하는 거, 엄마가 관심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잠자는 시간에 들어가면은 근데 애들이 계속 뭐 엄마 책 읽어줘 뭐 해줘 뭐 하면은 이 요구를 들어줄 때 아이들은 아 자는 시간은 뭔가를 요구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인지를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뭐 괴로우시겠지만 안 들어주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잠자러 들어가서 불이 꺼지면 엄마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반복적인 그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네. 네, 김아름님 뽑기요. 네. 그렇죠. 이렇게 큰 통에다가 뭘 넣고 막 흔들어서 뽑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유전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그냥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베개에 털끝이라도 닿으면 자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아이가 잠들 때 그 주변 환경이 어땠느냐 그리고 어떻게 조정을 해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잠드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행동수정에서는 아이가 잠들어야 될 때 그때 뭔가를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걸 들어주지 말라고 해요. 뭐 제일 레디컬한 가장 혁신적인 뭐죠? 레디컬 과격한 방법은 이제 애를 이제 침대에다 눕혀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나겠죠. 뭐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엄마가 사라진 것처럼 네, 난리가 난 다음에 네, 울다가 잠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엄마들은 못 견디죠. 네, 저도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래도 되나? 뭐 저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굉장히 빨리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단 기질이 예민한 애들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애를 들여보내 놓고 울더라도 밖에서 참고 기다리면은 어느 순간 잠이 들게 되죠. 자,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유지해 주면 아이들은 점점 우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잠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단 기질이 예민하면 이거는 그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 요거보다 이제 조금 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건 무자비하죠.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썼는데요. 자, 이제 방에다가 눕혀놓고 애가 울면 가서 달래주고 또 나왔다가 가서 울면 달래주고 하는 건데 이제 울기 시작해서 달래주는 네, 그 시간을 점점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울음소리가 나자마자 달려가서 달래줘. 자, 그 다음에는 한 30초씩 늘리는 거죠. 1분. 근데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30초나 1분은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30분이 아니라 30초. 그럼 이제 30초를 계속 기다렸다가 가서 이제 달래주면은 아이들은 30초라는 텀을 배우게 돼요. 네, 늘 자려고 하면 그때부터 배고프다고 한다고 하는데 배고프진 않습니다. 그냥 배고프다고 할 때 엄마가 제일 이렇게 살짝 헷갈리는 거죠. 진짠가? 예. 근데 이제 배고프다 그래서 뭘 먹이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은 배고프다는 안 졸립다랑 동일시하게 돼요. 그래서 배가 불러야만 자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머리맡에다 우유 하나 놓고 배고프면 그거 주고 자 이제 배부른 거야 자 이렇게 예,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배가 약간 고픈 듯한 상태에서 잠이 더 잘 와요. 자, 네, 아까 표준소거법 잔인한 방법 말씀드렸고 지금은 점진적 소거법. 울면 가서 달래주되 30초씩 가는 시간을 늘린다. 30초 만에 달려가다가 한 일주일 하다가 1분 만에 달려가고 1분 30초 만에 달려가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딥니다.
그리고 그래 1분 동안 울기 힘드니까 아 그냥 자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캠핑 요법이라고 불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캠핑 갔을 때 방법. 자, 그냥 애를 눕히고 잠들 때까지 엄마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아까 왜 이제 살 부대끼면서 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자극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는 누우면 이렇게 엄마를 계속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것들이 좋은 어떤 감촉이기 때문에 충분히 졸립지 않을 때까지는 그걸 계속 만지고 안 자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신체 어떤 부위를 애한테 혼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엄마 손 뭐라든지 뭐 엄마 팔 뭐 엄마 뭐 입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사랑스럽지만 고통스러운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자줄 때는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신체 접촉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니까 처음부터 온몸을 꼭 끌어안고 토닥토닥 하고 재워주시는데 볼 때 굉장히 다정하긴 한데 화를 자초합니다. 사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꼭 안고 잔다고 사랑이 많고 약간 이렇게 중간에다가 쿠션을 놓고 잔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애들은 이렇게 잘 때마다 항상 엄마의 신체를 만졌으면은 엄마의 신체를 만져야 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를 떼어서 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를 재울 때 항상 저는 안고 아이는 누워서 이렇게 그냥 토닥토닥만 했어요. 아이 팔을 토닥토닥토닥. 그래서 이렇게 들러붙어서 잘 자면은 그 들러붙음을 오래 제공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애가 초등학생이 가서도 띄어서 재우는 게 힘들어진다. 네. 김아름님, 뭐, 목말라요. 목마르면은 가렵다고. 사실 목이 마르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은데, 약간 그때, 목말라요 하면 엄마가 물을 주면은 좀 자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고, 가렵다고 해서 엄마가 뭘 발라주면은 또 조금 지연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은데, 그냥 요 정도, 뭐 한 5분 안에 끝나면, 네, 그냥 요 정도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송지짱님, 네, 어렸을 때부터 800일 해줬더니 12살이 돼도 800일. 네, 아까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예요. 잘 때 내가 나의 환경, 잘 때 계속해서 엄마 팔이 있었으면 그냥 잘 때는 엄마 팔. 예, 그래서 이렇게 신체를 쉽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뭐 인형을 안고 자도 되고 뭐 그런데 왜 굳이 엄마 팔을 주십니까? 고통스럽게. 그쵸, 많으시죠? 여름밤님 찌찌. 네, 애착인형으로 대체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울고불고 해도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하시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찌찌 커서도 만지면은 참 뭐랄까 나이에 안 맞는 행동을 늦게 고치려면 정말 힘듭니다. 네. 지금 소소맘님, 네, 그렇죠. 이제 지혜를 느끼신 거죠. 첫째가 저를 애착 인형 삼았어서 둘째는 손에 들어오는 애착 인형을 갓난아이 때부터 팔에 끼워줬네요. 수월하시죠, 훨씬. 네. 그냥 사랑하고 상관없어요. 얘랑 스킨십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재울 때도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스킨십은 하면 되고 잘 때는 이 아이가 뭔가 만지면 편한 아이한테 굳이 내 몸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의 몸은 대체가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심지어 따뜻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막 와서 이렇게 막 토닥거리는 이런 만능 로봇이 없습니다. 만능 인형이. 네. 네, 김지윤님. 네, 이미 안아서 자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네,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일단 떨어져서 자고 있을 때 배 위로 올라오면 약간 잠들면 그냥 슬쩍 밀어내세요. 슬쩍 밀어내고 약간 폭신한 감 좋은 그걸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제 남편이 저를 애착 인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이나 딸인데
결혼하고 상대를 애착 인형으로 삼으면 이제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이게 신체 접촉이라는 게 이렇게 잘 때 신체 접촉은 애정하고는 별로 무관하다. 그러니까 엄마의 몸이 이 아이의 수면 환경이 된다는 거죠. 아까 템테추님 맞나요? 예, 한 이틀 고생, 예, 이틀에서 일주일 길면, 예, 근데 더 늦으면 늦을수록 힘들어지니까 빠르게 하시고요. 예, 이것 조금 떼어서 재운다고 정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침대에 눕히고 몸을 가급적 대지 말고 잘 때까지 뭐 살짝 토닥토닥, 그 다음에 뭔가를 찾으면 뭐 애착 인형을 주고 그냥 기껏해야 엄마는 토닥토닥. 토닥토닥의 그 손의 강도나 손의 넓이도 작게,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토닥토닥 하다가 이제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냥 스르르 사라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엄마가 뭐 이런 방식, 뭐 A 방식, B 방식, C 방식을 순서대로 해서 뭐 어떤 교육을 완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좀 비교적 수월하게 혼자 잠드는 습관을 빨리 만들어준다. 근데 이제 혼자 자는 습관은 사실 저는 어렵진 않던데 개방에서 시작해서 끝나면 내 방으로 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애가 옆에 있을 때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옆방에 문을 다 열어 놓으니까 얘가 뒤치락거리면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 방에서 자는 거를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엄마의 어떤 수면의 질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 영아 돌연사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영아 돌연사는 인류 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인류가 끝날 때까지도 있을 겁니다. 그냥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잘 못 돌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 뭐 어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그 영아 돌연사는 딱히 뭐 우리가 막으려고 해서 막 뭐 이불이 덮어져 있다든지 이러면은 뭐 그런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증후군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만큼 이제 고개 한 100일이면 고개를 드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바닥에다가 얇은 이불, 이게 이제 얘를 감을 정도의 힘이 없는 이불을 놓고 옆방에다 재우면서 자면은 가서, 그렇죠. 손미라님 깨서 저 있는 곳으로 찾아오면은 그냥 그날은 재우고 그 다음날은 또 떼어서 재우고 하면은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수월하게 자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조금 빨리 따로 재우고 엄마가 잘 때까지 있어주고 신체 접촉은 최소한으로 하고, 근데 자다가 깨서 엄마한테 와도 돼, 요 정도면은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수월하게 아이의 수면을 좀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혼자 자는 습관을 쉽게 배운다. 그래비티오님 중2 여학생이요? 너는 엄마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니? 이 아이는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왜 오냐, 근데 자다 깨는 게 습관이 됐나 보다. 안 된다고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해보시고 그냥 뭐 무슨 다른 방법, 걔가 깼을 때 혹시 엄마가 핸드폰 갖고 주무시는 거 아닌가요? 핸드폰 압수 엄마방. 예, 뭔가 좋은 게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뭔가 좋은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냥 나는 몇 시쯤에 어디에서 애를 재울 거야, 이런 걸 결정하시는 거죠. 나는 8시쯤에 9시쯤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일찍은 못 재웠어요. 제가 이제 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한 10시
10시쯤에 일제히 불을 끄고 얘 옆에서 토닥토닥 하다가 잠들면 내 방으로 갈 거야.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잘 때 이렇게 수면 의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거창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재우는 경우가 있는데, 자는 애들도 있고요. 요게 재밌어서 더 앉아 말똥말똥해지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 책 읽어줘. 그래, 그럼 책 읽어줄게. 자, 엄마 이만큼 읽어줘. 알았어. 그럼 이거 읽어주면 자야 돼. 그 이제 말똥말똥해지죠.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읽어주는 책 읽는 소리가 이 아이한테 흥미로우면 잠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야기 만들어서 해줘. 엄마 얘기해줘. 엄마가 얘기해주면 또 말똥말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굳이 읽어주시려면 지루하게 낮은 목소리로 뭐 어흥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별이 날아가고 바람이 불고 그러네. 네, 절대 저는 잘 때 얘기 안 해줍니다.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건 이제 얘가 잘 시간이면 저도 이제 피곤한 시간인데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들은 뭐 옷을 갈아입고 뭐 불을 끄고 이런 걸 다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아주 정말 뭐 공주님처럼 하던데, 뭐 이것도 할 수는 있어요. 뭐 하면 안 좋다가 아니라, 근데 이 의식을 기억해서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이를 또 각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의식이라는 건 아이한테 잘 시간이야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어제도 이렇게 해서 잤지, 오늘도 그렇게 해서 자는 거야. 그래서 씻고,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뭐 우유 한 컵 먹고, 손잡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 토닥토닥. 네, 엄마는 가 있을게. 너는 그럼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유난하지 않게. 그래서 자극,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자극들이 다 안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책 읽어주는 거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음악도 딱히. 왜냐면 엄마가 음악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고민님, 책을 읽어주다가 2권으로 제한하니까 밤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잠이 안 온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하니까 반발하는 건데, 그냥 놔두세요. 네. 그냥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을 얘기하면 그래 엄마 졸린데 하고 한 일주일 가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5권을 읽어주다가 2권으로 줄어드니까 이 3권을 읽는 시간 동안 이럴 거예요. 이거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손미라님, 음악이 안 통해서 애들이 못 알아듣는 뉴스나 설교를 이겁니다. 얘기를 이렇게 음악, 그 다음에 음악을 이제 음악 말고 엄마들이 읽어주는 책은 애들이 이해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도 하고 싶고 질문도 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자극이에요. 뉴스나 설교 정말 재밌네요. 네. 네, 괜찮을 거, 뭐, 설교, 네. 어쨌든 못 알아듣는 게 좋습니다. 뭐, 좀 아름다운 불어? 뭐, 네, 이런 거. 자, 서소희님, 네, 아이들이랑 같이 자다가 남편이랑 자게 되면 처음에는 엄청 어색한데 차츰 괜찮아.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되게 늦게까지 남편분을 따로 자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좋지 않아요. 그 아이들하고 부모 세대 간에는 어떤 경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애들하고 자는 걸 자연스럽게 하면 아이들이 아빠를 좀 소외시키게 되고, 아빠가 우리 가족이라는 느낌들, 그 다음에 엄마랑 아빠는 다른데 우리는 엄마가 훨씬 더 좋으니까 아빠를 좀 제껴도 된다. 뭐 이제 이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렇게 미묘한 정서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잔다는 거는 중요하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요즘 이제 잠을 잘 못 자는데 제가 이유를 알아요.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자는 곳이 침대야, 안방 침대면 이 침대에 누웠을 때 잠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침대에 누웠을 때 잠이 오려면 침대에서는 잠만 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뭘 하냐? 핸드폰을 해요. 저는 이제 집에 가면은 뭐 씻고 이렇게 뭐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몇 시가 됐든 침대에 눕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핸드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침대라는 곳이 자는 곳이 아니라 노는 데가 돼 버렸어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소파 이런 데서는 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들이 되게 길어지니까 침대라는 데 누워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불면증 환자가 오면은 약을 주기보다는 이런 수면 교육을 먼저 시켜요. 그래서 제일 핵심이 잠은 침대에서만,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일어난다. 왜냐, 잠은 침대에서 자는 거라서. 놀 거면 일어나고 안 잘 거면 일어나고. 그래서 누우려고 잤는데 잠이 안 오면 한 5분쯤 있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뭐 딴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졸리면 또다시 침대에 눕는 거죠. 그래서 침대와 잠을 연결시켜야지 침대에 누울 때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이를테면 이렇게 인위적 불면이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조금 이제 습관을 고치는 게 화면은 안 보고 이제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심지어 게임하면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게임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게임하면 제일 잠이 안 오고, 그다음에 영상을 보는 게 그 다음. 영상을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 한 보통 정도로 잠이 오고, 그나마 이제 제일 나은 건 소리만 듣는 거. 이렇게 눈 감고 누워서 소리만 듣는 거. 엄청 지루해요. 그 시간이. 아까 왜 책을 두 권만 읽어주니까 애가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개처럼 뭐 필요한, 난 이 정도의 자극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게 부족하니까 그 사이가 되게 막 심심하고 어쩔 줄 모르겠고 막 벌떡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지만 네, 꼭 참고 있는데 네, 예, 약간 그런 것 같아. 나 그래도 놀고 싶어 이런 거랑 아니 자는 게 중요해. 예, 지금 이제 정인님처럼 정인님이시죠? 졸린데 잠에 못 드는 건 침대에서 딴짓을 해서 그래요. 침대에서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에 침대에서 걱정을 몰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맞아, 오늘 뭐 못했지. 오늘 걔 뭐 해줬어야 되는데, 내일은 까먹지 말고, 잠깐만 이걸 써놓을까? 가만있어 봐,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침대에서 걱정거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들이 쓰는 방법은 노르웨이 장작 타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좀 웃긴데 저는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왜 유튜브에 노르웨이 장작 탄 소리를 2시간 동안 해놓은 게 있어요. 또 뭐 물 흐르는 소리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약간 웃음이 나서 노르웨이 장작과 나랑 무슨 상관이람?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봤던 그런 소설들, 데미안, 그냥 저 헤세 책들, 톨스토이 책들, 이거를 이제 다 오디오북으로 해놨더라고요. 네, 심플님, 침대 옆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네, 그거 읽다 보면 그게 우리가 미드 보면은 부부가 이렇게 딱 자려고 누우면 자기 쪽에 그 불을 딱 켜고 책을 보잖아요. 그 책들 보면 이제 되게 익숙하고 오랫동안 읽었고, 그래서 이제 안경 쓰고 하다가 이제 자는 거. 그런 정도가 저는 수면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코스모스. 저는 약간 살짝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지금 좀 노안이라 눈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글씨로 된 책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으로 봐야 되는데 또 태블릿이 너무 환해갖고 네, 그냥 핑계인가? 핑계. 네, 노르웨이 장작 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프리미엄 유튜브 가입을 해갖고 저희 식구들이 다 같이 쓰는데
이제 아들이 하는 건 노르웨이 장작, 그 다음에 조성진의 쇼팽 전곡 듣기. 근데 그건 익숙하지가 않아서 별로. 그래서 저는 그냥 고전 읽기. 근데 그게 또 다 까먹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박완서, 뭐 예전에 그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이런 이제 소설을 요즘 이제 새로 보니까 네, 하늘님 장작 소리를 저 아마 장작 소리 들으면서 MT 갔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럴 수 있어요. MT. 장작 소리는 MT죠, 역시. 제가 그래서 좀 웃겼어요. 장작 소리 하면 막, 와, 뭐, 모닥불이다! 하고 막 신나서 그때부터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예. 경진이님, 애들 자고 나면 그 조용한 시간, 이제 제 말이요. 저도 하루가 끝나고, 예, 뭐, 이렇게 좀 씻고 누우면 뭔가 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냥 우리의 잠도 중요하고 아이의 잠도 중요하고, 아이의 잠은 네, 쉽게 따로 빨리 재우는 게 방법이다. 애들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엄마가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잠에 집착하지 말고, 아이가 점점 나와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라이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